네, 사주재테크입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는 물상명리의 어떤 그 기본적인 사항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앞으로도 이제 제가 사주 감명을 할 때 물상명리에 따라서 하도록 하겠고, 그리고 시간이 가면서 물상에 대해서 제가 조금 더 심화되는 그런 부분들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되면 사주만 딱 보더라도 이 사주의 문제가 무엇이고 또 이 사주는 무엇을 지향해야 되고 그리고 언제 재물이라든지 명예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 운이 변동하는 것을 정확하게 잡아낼 수 있는 방법들이 쉽게 여러분들에게 습득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자, 오늘 내용을 들어가기 전에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그리고 또 구독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도 한번 설정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그러면 한번 좀 보도록 하죠. 자, 오행의 물상 스토리입니다. 이제 물상 명리에 대해서 본격적으로 조금 더 개념을 좀 들어갈 텐데요. 사주 명리학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 오행의 생극 재화를 통해서 사람의 운명을 해석한 학문이에요. 근데 드디어 여기 학문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이 글을 넣어놨는데 학문이라고 하는 것은 기본적으로 검증 가능하고 보편적이고 이런 것들이 돼야 되는데 지금까지는 이게 미신이 아니었나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았단 말입니다. 하지만 이제 명실상부하게 학문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최근에 명리를 공부하는 학교가 많아졌고 실제로 이제 대학도 있고 대학원도 있고 그래요. 우리 이제 동양학 쪽에서 사주학을 통해서 학위가 나오는 게 이제 공주대학이 또 나오고 있고 원광대학이 나오고 있고 그다음에 뭐 몇몇 대학에서 지금 이제 학위를 수여하고 있습니다. 박사들도 나오고 있어요. 그리고 관련 논문들이 계속 발표가 되고 있기 때문에 이거를 뭐 이 학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게 전혀 어색하지 않은 그런 상황이라고 하는 걸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 중에 이제 물상명리는 뭐냐면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주를 해석하는 여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아까 이제 뭐 보면은 이 고전명리도 있고 다 이제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건 이제 우리나라에서 자생한 겁니다. 소위 부산 박도사라고 하는 박재산 선생이 완성한 사주 해석 방법인데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 재산 선생이 살아계시는 동안에 책을 쓰지 않았어요. 그래서 그것이 체계적으로 내려오는 것이 아니고 그 제자들 사이에서 아름아름으로 내려오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물상학법이라고 하는 것은 음양과 오행의 조화만을 통해서 사주를 해석하는 방법이에요. 여기는 뭐 신살이라든지 지장간이라든지 뭐 그리고 용신이라든지 이런 걸 쓰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간편하고 좋습니까? 하지만 기가 막히게 또 맞아요.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걱정하실 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 여기는 이제 명의 태극 성취론과 명의 시간론으로 정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이해하는 게 필요해요. 자, 명의 태극 성취론입니다. 이 동양학에서는 우주를 음양오행으로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이제 우리가 이제 주도니의 태극도설 그런 걸 가지고 이제 봤지만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무극, 즉 음양이 분화되기 전인 무극에서 음양이 갈라지려고 하는 것을 형성한 것이죠. 무극에서 태극으로, 태극에서 음양의 양의가 생기고 양의에 의해서 사상을 이루고 또 오행이 나오고 8개가 나오고 64개로 분화돼 나가는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된단 말이죠. 주역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서 알게 된단 말이죠. 자, 명의 태극 성취론이라고 하는 건 이거예요. 자, 태극이라고 하는 것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예쁘게 음양이 반으로 나눠져서 어우러져 있는 그런 걸 말합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봐야 되냐면 개인의 사주에서 오행이 잘 자리를 잡고 있는 경우에는 이렇게 예쁜 그 태극을 가지고 태어난 사람들도 볼 수 있어요. 그런데 사람들에게는 나한테 주어진 내가 태어날 때 받고 태어난 태극이 이런 예쁜 모양인 사람들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태극의 모양이 다르게 태어난 거죠. 그러니까 뭔가 부족하거나 불균형인 태극도 있다고 보는 거죠. 이런 거, 이런 거, 또 이렇게 이렇게 이 양이 더 많고 음이 작은 거, 음이 많고 양이 작은 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어떻게 해요? 삶을 통해 가지고 요렇게 예쁘게 만들어져 나갈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이제 이 명예태극 성취론 이렇게 보는 겁니다. 그래서 사주의 원국이라고 하는 것이 불완전한 태극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10년 단위로 흘러가는 대운을 통해서 균형을 잡아 나가는 과정. 이제 나중에 끝에 가면 균형이 안 잡히는 경우도 있겠지만 이럴 때는 어떡합니까? 내가 취업한다든지 일이라든지 그렇지 않으면 결혼 이런 걸 가지고 채워 나가는 걸 과정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어떤 전공, 어떤 직업, 또 결혼은 언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이제 사주를 통해 가지고 알 수 있게 만들어 주는 것이죠.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그러니까 명예태극 성취로는 말씀드린 바와 같이 자신들은 자신에게 주어진 균형 잡히지 않은 태극을 균형이 잘 잡혀 있는 이런 태극 모양으로 이 넘치는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우고 하는 과정으로 간다는 말입니다.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하느냐? 목 기운이 부족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채워 넣어야 될 거 아닙니까? 채워 넣어야 되네. 목을 보충하기 위해서는 목과 관련된 일을 해야 돼요. 이게 목과 관련된 일은 뭐냐면 사람을 자주 만난다든지 공부를 한다든지 봉사를 한다든지 아니면 그 직업으로는 교육이나 아니면 농업이나 뭐 이런 걸 다 하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수가 부족한 사람은 수를 보충하기 위한 일을 통해서 수를 보충해 나가야 돼요. 심신수를 한다든지 잠을 많이 잔다든지 해외를 오고 간다든지 이런 것들이란 말입니다. 그죠? 그래서 없는 것을 보충하는 것은 물론이고 태극의 균형을 이루기 위해서 많은 것은 덜어내고 부족한 것은 채워나가는 것을 직업, 결혼 이런 걸 통해서 한단 말이에요. 그죠? 그래서 물상법은 이런 과정을 짚어가면서 사주를 해석하는 그런 방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이제 명예 시간론입니다. 시간론. 시간은 흘러가죠. 시간 흘러간다라고 하는 건 변하지 않아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시간이 변함에 따라서 사람의 운명도 변해 나간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좋은 운에서 나쁜 운으로, 나쁜 운에서 좋은 운으로 흘러가는 것이 바로 운명이 되는 것이죠. 사주명리학은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 일간, 일간을 자신으로 보고 그 다음에 연주, 월주, 일주, 시주 이런 것들은 시간의 흐름과 관계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근묘화실, 뿌리근, 그렇죠? 나 요거는 모종이죠. 그 다음에 이제 꽃이 피고 꽃이 지고 나면 결실이 맺히는 거죠. 그래서 연주는 나의 뿌리이고 이건 어떤 의미가 있냐면 국가, 조부모 또는 부모 자리를 의미하고 월주는 부모 자리 또는 형제 자리를 의미하고 일간은 나고 일지는 내 배우자고 남녀 할 거 없이 그렇죠? 시주는 자녀의 자리를 의미해요. 그러니까 금묘화실, 원형이정 뭐 이런 얘기들이 있는데 뭐 어려운 얘기니까 그 연월일시를 통해서 사람들하고의 어떤 인연을 판단하면 된단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금묘화실의 측면에서 보면은 어렸을 때는 부모님과의 인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뭘 봐야 됩니까? 연주와 월주를 봐야 한다. 그죠? 자랐을 때는 형제와 배우자의 인연이 중요하죠. 그러니까 월주와 일지가 중요하죠. 늙었을 때는 자식과의 인연이 중요하니까 시지, 또 시간, 그러니까 시주를 이제 그 중심으로 보는 것이 좋다. 이렇게 그 운이 흘러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알게 된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연월일시, 그렇죠? 연월일시를 놓고 보면 연주는 태어나서 20살, 그러니까 보통 이제 옛날에는 60세였으니까 각각의 주를 15년으로 봤었어요. 15년. 그러니까 연주는 그 15세까지,
월주는 30세까지, 일주는 45세까지, 시주는 60세까지 그 이후를 이제 봤는데 요즘에는 뭐 저기 그 기대 수명들이 그 길어졌으니까 이제 80이면 거의 다 살잖아요, 대체로. 그래서 20년을 연주, 그 다음 40세까지를 월주, 그 다음에 60세까지를 일주, 그 다음에 그 이후를 시주, 시주를 가지고 이제 판단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 하는 거예요. 자, 사주의 원월 일시의 흐름과 어떤 오행으로 수렴하는 걸 통해서 그 사람의 직업과 재물을 볼 수 있는데, 임수일주예요. 임수일간이 되겠죠. 임수일간이 시지의 병진이에요. 시지가 병진으로 한다면 임수에게 병은 뭐예요? 병화는 재물이죠. 임수에게 진토는 뭐예요? 관성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재관으로 흘러가는 거죠. 임수에게 있어서 병화는 재물을, 그리고 진토는 명예를 의미하기 때문에 결국 재물을 통해서 명예를 얻는 쪽으로 말년을 향해 간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겁니다. 물론 재관이 없는 사람도 있어요. 이때는 또 어떻게 해요? 합과, 그렇죠? 그 천간합이라든지 아니면 지지합이라든지 이런 걸 통해 가지고 또 유출해 볼 수도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창의적인 생각들을 많이 하면 좋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번 봅시다. 자, 사주 명조 사례가 있는 거예요. 사주 명조 사례. 자, 여기는 저기 이 병진일주잖아요. 병진일주. 자, 그러면 재관이 어디 있나 봅시다. 재관이 여기 정제가 있죠, 그렇죠? 그리고 이제 여기는 무관사주네요. 무관사주. 왜냐면 병화에게 있어, 그렇죠? 병화에게 있어. 저기 그 관은 수가 돼야 되는데 여기 지금 수가 없잖아요. 이거는 이 사람은 재가 저기 숨겨져 있고 관은 없어요. 근데 관을 만들 수 있는 건 뭐예요? 여기에 있는 요 정화가 이렇게 임수를 끌어당길 수 있다는 거. 우리가 이제 그걸 알고 있잖아요. 정임합으로. 그죠? 그 다음에 여기는 그 병신합을 하게 되면 병신합수가 되니까 자신의 노력을 열심히 해야지만 관이 생기는 거예요. 그죠? 쟤는 여기 있지만 쟤는 또 어디서 끌고 올 수 있어요? 여기 하게 되면 이제 경금. 그죠? 을경합이 되니까 경금으로 끌어올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가 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이렇게 쭉 깔려 있는 그런 저기 상황으로 보면 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은 지금 결국은 재를 끌고 올 수 있는 것은 요것이고, 그죠? 요것이고, 그 다음에 저기 관을 끌고 올 수 있는 건 요거 두 개고 하는데,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느냐 하는 거예요. 내가 무슨 행위를 해야 되냐면, 여기는 임묘진 해묘미, 그러니까 목을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그렇죠? 그다음 여기는 이제 이 진유합금이잖아요, 그렇죠? 야, 그렇다면 차라리 진유합금에 의해서 경금을 땡기는 것이 낫죠. 이 사람은 어디로요? 기본적으로는 저기 재물 쪽으로 가는 것이 맞다. 근데 이 재물운이라고 하는 것이 언제부터입니까? 요렇게. 그렇죠?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이 47세 이후에 재물을 이제 취할 수 있는 기회가 온다. 그러면 이제 그 사이에는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느냐? 이렇게 하면 병정 갈등이 생깁니다. 병정 갈등. 그러니까 요때까지는 이 30대 후반까지는 굉장히 어려운 그런 시기를 거칠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이제 나한테 없는 수가 오기 때문에 나쁘진 않아도 요때 되면 이제 갑술대운의 갑목이 이렇게 병정 갈등을 막아줘요. 병정 갈등이라고 하는 것은 이 현실과 이상 사이에서 갈등이 심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실제로 이때 심리적으로 안정을 가져오고
그 이후에 재물을 충분히 취하면서 갈 수 있다. 그렇죠? 여기 이제 재물이 있으니까 그렇게 저기 그 흘러가는 걸로 이제 볼 수가 있는 것이 바로 이 사주가 가지고 있는 특징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고. 그다음에 이것도 보면 이제 경금이 있고 관이 있고 무제사주잖아요. 무제사주. 무제사주인데 이렇게 재물운이 오는 거니까 이 사람도 무제사주지만 26부터 시작해서 쭉 이어지니까 나쁜 운은 아니다. 이렇게 이제 보는 것이 바로 이제 물상의 저기 그 이 관법입니다. 그래서 이거 나중에 이제 실전 명조 사례 분석할 때 자세하게 해드릴 테니까 오늘 여기까지 해서 물상이라고 하는 것은 태극성취와 그리고 명의 시간론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